자, 가볼게요. 자, 1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3번에서 질문이요. 자기 거 다 해주세요. 오늘 질문 많이 받아야 돼. 왜냐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6번이요. 6번이요. 자, 6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가볼게. 자, 6번은 제가 알려줄 게 하나 있죠. 바로 뭐냐면 6번 문제 보시면 f2 플러스 x와 f2 마이너스 x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요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대칭이란 뜻입니다. 근데 도대체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라고 하면요.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이차 함수의 축을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x가 사라지고 2 더하기 2 나오면 4가 되고요. 4를 2로 나누면 결국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이차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걸 딱 보면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된다? fa 플러스 x는 fa 마이너스 x다라고 나오면 얘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이차 함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얘는 벌써 축이 2라고 고정이 됐으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을 세울 수 있는 건 요렇게 식은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축이 2라고. 자, 그래도 그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난대요. x축과의. 그러면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이거는 뭔가 이 식으로 풀라는 게 아니야. 그럼 얘들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지금 이 참수가 뭔진 모르겠지만 2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제 마음대로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알파라고 잡고 요거를 베타라고 잡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잡으면 또 모르는 문자가 이렇게 두 개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거는 요 알파와 베타를 좀 현명하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점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누구야? 결국 가운데 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로부터 a만큼 앞으로 갔다. 그래서 얘를 2-a라고 하고요. 얘는 2로부터 a만큼 뒤로 갔다. 그래서 2 플러스 a라고 둘게요. 그러면 우리는 2-a와 2 플러스 a를 바로 이 2차 함수 fx에 뭐라고 둘 수 있다? 근이라고 할 수 있다야. 근데 여러분 우리 수학에서 근이라는 건 뭐 할 수 있죠? 대입할 수 있어요. 그 말 뜻은 뭐야? 선생님 f2-a도 0이고요. f2 플러스 a도 0입니다 라고 알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찾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건 그렇고 그러면 f2x-4가 0 되는 값에 근을 합 좀 구해줄래?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는 0이니까 결론적으로 단순 무식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돼? 2x 빼기 4가 2-a면 너무 좋겠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2x 빼기 4가 2a-a라면 두 번째는 2x 빼기 4가 2 플러스 a라면 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x값을 찾으면 바로 이 식의 근을 찾는 건데 4를 넘기고요.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찾고자 했던 근은 어떻게 나온다? 하나는 2분의 둘이 더하면 6-a가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2분의 6 플러스 a가 나온다라는 거지. 결국 이 두 개가 바로 누구의 근이더라? 요 놈의 근이고 그 두 개를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결국엔 2분의 12. 그래서 정답은 6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얻어갈 건 뭐냐? 일단 요겁니다. 요게 생각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고등급, 고점 문제일수록 저 표현이 자주 나올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너네들한테 얘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렇게 안 줘요. 요식 하나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6번까지 없으면 자, 다음 7번부터 9번까지 질문이요.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부터 12번 질문이요. 12번이요? 자, 1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12번? 자, 12번 한번 볼게. 자, 12번은 제가 조금 서운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은, 자,
가나는 둘째치고요. 다조건이 굉장히 사실은 제가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먼저 가부터 볼게요. 자, 일단 fx가요. 어떻게 0 넣은 거랑 6 넣은 게 같냐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것도 사실은 되게 황당하거든. 우리가 2차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 만약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떤 두 값을 넣었을 때 높이가 당연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2차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맞아요. 근데 2차 함수는 특이한 게 뭐냐면 서로 다른 값을 넣어도 요 y 값이 같을 수가 있어요. 언제냐? 말 그대로 얘랑 같은 높이를 갖는 요 점과 요 점을 넣으면 당연히 높이가 똑같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지. 근데 그게 0 넣었을 때와 6 넣었을 때야 라고 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얘들아, 결국에는 0 넣었을 때랑 6 넣었을 때 높이가 같다라는 건 0과 6의 바로 뭐가? 평균값이 이 2차 함수의 5와 같다? 축과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0 넣었을 때랑 6 넣었을 때 높이가 똑같다는 건 바로 0과 6의 평균값, 누구? 0 더하기 6을 2로 나눈 3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렇게 축을 알려줄 때도 있고요. 요렇게 축을 알려줄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얘는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최고차 함계수 a에 x-3의 제곱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여기서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사래요. 그럼 얘들아, 꼭지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지점 찾으려면 무슨 식으로 고쳐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바로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최소값이죠. 따라서 이 b값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것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fx를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사실은 되게 서운한 게 뭐냐면 다조건이에요. 다조건 보시면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2차 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대? 2점에서 만난대. 그럼 있잖아,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x축과 2점에서 만난대요. 축은 3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랬을 때 그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 a, b 사이 거리를 알려줬어요. a, b 사이 거리 몇이야? 3 이하 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3 맞나요? 아, 4라고 줬네요. 4야 라고 줬어. 근데 얘들아, 내가 저번에 수업했죠. a, b는 4다.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 a, b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지? 두 근의 차라고 해석하라 그랬어. 왜? 우리가 요 A점과 B점은 우리가 근이라고 하거든요. 두 근 사이 거리라는 건 두 근의 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근의 차가 4다라는 거지. 그러면 머릿속에 바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알파고요. 얘가 베타면요. 바로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이거 공식 외웠어요. 뭐? 얘를 제곱한 거는요. 절대값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주는 거랑 똑같더라 라는 거지. 곱셈 공식이잖아. 그러면 16이라는 것이 두 근의 합. 자, 여러분 요거 한번 가볼게. 요거 한번 전개해보면 a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a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끝났죠. 6. 그래서 얘가 36이고요. 두 근의 곱 9a, a분의 9a-4. 그래서 마이너스 4의 a분의 9a-4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 요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20, 마4로 나누면 5가 나와서 a분의 9a-4가 5다라는 거지.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 9a-4가 5a. 따라서 4a는 4. 그래서 a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찾고자 했던 fx가 모두 다 완료가 됐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F5 값 좀 찾아줘. 5 값 넣으면 4. 거기다가 4 빼니까 답은 0이 되겠네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답 맞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가끔 요거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두고 풀면 너무 모르는 문자가 많아서 좀 복잡해서 애초부터 이렇게 식을 만들고 하면 모르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으면 13번부터 15번, 16번부터 19번. 없어요?
20번부터 22번. 22번이요? 자, 21번, 21번 한번 손 들어볼까? 몇 번? 12번이요? 이거요? 0이요. 4 빼기 4니까. 자, 21번 한번 손 들어볼래? 21번. 21번은 그럼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21번 딱 힌트만 주면 바로 알아차리더라고. 여러분, 요거 혹시 안 배우셨어요? 뭐냐면,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직선이 하나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O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가끔 어떤 거를 알려주냐면, OA 대 OB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이게 1대 2야 라는 거야. 아니면 1대 3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갑자기 OA와 OB, 뭔가 대각선으로 가는 길이의 B를 알려줘요. 그럼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결국엔 여기서 만약에 수선의 발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빗변의 B가 결론적으로 밑변의 B랑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왜? 닮음이니까. 그럼 결국 1대 2라는 건 1대 2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좌표를 A라고 잡으면 얘는 2A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다시 한번 말하면 빗변의 B가 밑변의 X좌표 B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21번 봐봐. 21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참수가 이렇게 갖고 직선이 하나 지나갔어요. 근데 이 직선이 정확하게 어디를 지나갔냐면 X축, Y축의 교점 0,0을 정확하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여기 B 좌표라고 주고 여기 A 좌표라고 줘놓고 OA 대 OB를 줘요. 요 길이 대 요 길이. 근데 여러분 요것도 똑같습니다. X축으로 한번 수선의 발을 내려볼까요?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리잖아요. 그럼 결국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닮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대 몇이래? 1대 1에. 그러면 1대 2라는 건 1대 2랑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냐? 요 A좌표의 X값을 알파라고 두면 얘는 2알파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쪽은 X값이 뭐예요? 음수죠. 그래서 여긴 마이너스 2알파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지금 A좌표는 알파 컴마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알파 컴마로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때 문제가 뭘 찾아달래? 양수 K값 찾아달래. 그럼 여러분 요 알파 컴마 어디다 넣어요? 그 2차 곡선에 넣으면 8 마이너스 알파 제곱 나오고 8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근데 아시다시피 A점과 B점은 2차 곡선 위에도 있지만 직선에도 있기 때문에 y는 몇 x에다가 kx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얘를 대입하면 k알파는 8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이번엔 얘를 넣으면 맞지? k알파 넣었지? 마이너스 2k 알파는 8 마이너스 4알파 제곱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연립하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20 몇 번이요? 2번이요? 자, 22번 한번 가볼게. 22번은 애들이 다 낚였어요. 틀리신 분들은 요걸 잘 안 읽은 것 같아. 22번도 얘랑 조금 비슷한 문제거든요. 근데 22번 한번 봐볼게. 자, 지금 보면 2차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 자, 갑니다. 2차 곡선이 너무 이쁘게 딱 축을 X는 0을 두고 가고 있고요. 여기에 Y는 몇 X? MX라는 직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황색식은 X제곱 마이너스 5. 자, 갑니다. 그때 만나는 교점을 지금 뭐라고 두자? A점과 B점이라고 두자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걸 A 다시,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것을 지금 B 다시라고 했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어디 대 어디가? AA 다시 대 BB 다시 길이의 차가 갑자기 25래요. 근데 여러분, AA 다시면 얘고요. BB 다시면 얘거든요. 근데 물어볼게. 이 AA 다시면 요 A좌표의 뭐랑 똑같아요? Y좌표랑 똑같고요. 즉 AA 다시 거리는 바로 A좌표의 뭐와 같다? Y좌표랑 같고요. BB 다시는 결국엔 B좌표의 Y좌표랑 똑같더라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한번 더
더 보자 이거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우선은 내가 얘 값을 한번 더 볼게. 얘를 내 마음대로 알파, m 알파라고 더 보자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근데 선생님, 요 A 좌표는 어느 쪽에 있어요? 음수 쪽에 있죠. 그래서 뭐라고 둘 거냐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m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왜? 베타가 양수고 앞에 음수 붙이면 음수 쪽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끝났어요. 왜? 문제가 아까 요거 두 개의 차라 그랬잖아. 그럼 자, 얘 y좌표 뭐 나와요? m알파 나와요. 얘 y좌표 뭐 나와요? 마이너스 m 베타 나와요. 근데 차라 그랬잖아요. 차면 여기서 여길 빼볼게. 여기서 여기 빼면 m 알파에서 빼기 m 알파니까 플러스 m 알파가 될 거고, 아이고 미안, m 베타가 될 거고, 길이니까 절대값을 붙이자 이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얘를 m 값으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알파와 베타는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이 알파 베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 교점은 어떻게 찾죠? 두 식을 같다고 두니까 바로 누구와? 저 x제곱 빼기 5랑 누가? mx를 같다고 두면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5는 0 되는 값이 바로 알파와 베타가 나오는데 두근의 합이 바로 뭐다? m 값이더라. 그래서 여기다 m 값을 넣는 거야. 그러면 결국 절대값 m제곱이 아까 뭐래요? 25라 그랬고, 우리 뭘 제곱해야 25가 나와요? 5 아니면 마이너스 5죠. 근데 문제에서 m값이 딱 봐도 직선의 기울기가 뭐하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양수겠네. 그럼 m값은 뭐다? 5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끝났네. 문제가 m값은 답은 5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자, 다음 또 없으면 23, 25, 26, 28, 29, 31, 32, 34, 32번, 32번 한번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얘들아, 서운해하지 마. 진짜로. 제가 알게 모르게 신호를 줘요. 책 검사를 여러분들 앉아있을 때 제가 도장을 찍으러 다닐 때 알게 모르게 신호를 주니까 이게 뭐지? 라고 느끼면 잠깐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들은 책 받아서 가시면 되고, 그래서 저랑 상담을 짧게는 한 1, 2분, 길게는 10분 정도 얘기하고 반 확정되면 귀가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가볼게. 32번.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코멘트는 똑같이 드릴게요. N반이랑 똑같이. N반 애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다 풀었어요. 시간도 넉넉했어요. 근데 만점자는 안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번 시험은 내가 출제 안 했어. 다른 선생님한테 맡겼어. 왜냐면 이게 내가 출제하면 내가 가르쳐줬던 문제, 내가 뭔가 보여줬던 문제로 편향될 수밖에 없어서 반배치고사인 만큼 다른 선생님한테 제출했고, 이 시험은 어떻게 출제해달라면 어려운 문제 출제하지 마라. 킬러 문항. 그 대신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 진짜 사소한 걸 바꿔달라. 2차였는데 3차로 바꾸면 애들 당황하는 거.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되는데 그 근각계수의 관계 부호가 중요한 거. 이런 문제들 뭔지 아시죠?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거. 이런 진짜 사소한 차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0이 아닌 실수. 이거 무시하고 푸는 애들 많잖아. 이것 때문에 틀리게끔. 진짜 사소하지만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걸 내주세요 했더니 실제로 애들은 진짜 시간도 넉넉했고 다 풀었는데 만점은 없었고 상당히 좀 많이 틀렸어요. N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문제 풀 때 분명히 시간 남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앞에서부터 풀면서 어떤 친구는 막 2번인가 풀었던 친구도 있대. 1번부터 끝번까지 한 번 풀고 1번부터 끝번까지 2번 풀었대. 그런데도 만점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들이야. 내가 옛날에 문제 풀 때 이거 풀었었는데 근데 왜 틀리지? 라는 문제들이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2번 가볼게. 32번 질문하신 분 보면 뭐가 좀 눈에 먼저 낯익어요? A 값에 관계없이에요. 그럼 우리 A 값에 관계없이면 풀이가 뭐였죠? A로
묶어준다고요. 두 번째, 직선과 2차 곡선이 접한대요. 이거 2차 방정식으로 바꿔 풀면 어떻게 풀어요? 직선과 1차식이 교점이 한 개다. 다시 말하면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니까 일단 우린 두 식을 같다고 둬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둘게요. 그럼 반대쪽으로 넘길게요. x제곱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플러스 m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은 0이다 라고 나왔어. 근데 어쨌든 일단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니까, 즉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보자 라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가 결국 0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자, 암산 좀 할게. 4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없어지고 여기 보면 4ma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 플러스 4n은 0이다 나와. 근데 이제 여기서 a 값에 관계없이라 그랬으니까 a 가진 건 a 가진 것끼리 묶어보자 이거지. 그래서 4m 마이너스 8은 a를 가지고 있고 a 없는 것끼리 묶어보자 이거야. 그럼 얘들아, 이제 a에 뭘 넣어도, 이 a에 여기 벌써 14명이 있으면 14개의 숫자를 넣어도 항상 0이 돼야 된대. 그럼 이게 달라지면 이 값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앞에가 무적, 누구? 0이 돼버리면 여기에 뭘 넣어도 항상 0이니까 얘가 0 돼야겠구나. 그래서 m값은 2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0 됐어. 그럼 이쪽도 0 돼야 되는데 m값에 2 넣으면 4가 나오니까 8 더하기 4n 값도 항상 0이어야 되니까 n값은 마이너스 2더라 라는 거지. 끝났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둘이 더해달래. 답은 0 이렇게 나오겠지. 자, 다음 또 32번까지 없으면 34번까지 없으면 35, 37 38, 40 41, 43 43번. 자, 43번 한번 가볼게. 자, 43번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왜? 선생님, 무조건 한 근이 1 빼기 루트이면 다른 근 1 플러스 루트 2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소한 F반 정도라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면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조건을 찾아보자. 맨 첫 줄에 뭐라고 나왔어? 개수가 유리수야 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써먹어도 되겠지. 그럼 우리는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플러스 루트 2가 다시 말하면 그 두 2차 곡선에 뭐라고 말해? 바로 교점이야. 그래서 우린 두 식을 같다고 둬볼게. 자, 43번. 이거 혹시 43번 손 들어봐. 혹시 한 명인가 보게. 그럼 제가 43번 따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 두 식을 같다고 두시고 한쪽으로 넘기겠지. 는 0을 만들 거야. 그럼 결국엔 이게 바로 0 되는 값이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고 다른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1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찾으면 정답이더라. 자, 다음 또 44, 46. 여기 숙제 안 냈고 47, 49 50, 53 54, 57 56, 57이 지금 많이 들렸어. 그럼 56, 57 하면 돼요? 두 문제? 오케이. 그럼 56번 한번 가볼게요. 요것도 조금 아쉽네요. 56번에서는 이 문제는 다부터 먼저 푸셔야 돼요. 다 조건. 가나는 나중 일이에요. 자, 다 조건을 한번 볼게. 아까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죠? 축부터 먼저 찾아갖고 문제 풀었던 거. 비슷합니다. 지금 다 조건 보면 얘들아, 가조건이 지금 당장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나조건? 없어요. 근데 다조건을 보니까 fx 빼기 3이 0 되는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0 되는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합이 지금 8이야 라고 준 거야. 그럼 얘들아,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0 되는 값이 두 개가 나오나 봐. 그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그 두 개를 지금 더한 걸 알려준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선생님, 그럼 저는 이 fx 빼기 3이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니까 알파와 베타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 fx 빼기 3이 0 되는 값이 x제곱
합이 8이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c라고 둘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자, 근데 최고차 한계에서 안 알려줬어. 그래서 이걸 k라고 둬볼게. 다시 한 번 더. 왜 갑자기 얘를 이렇게 식을 세웠냐? fx 빼기 3이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와 베타는 근인데 두 근의 합을 알려줬으니까 최고차 한계수 모른다는 전제하에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이 8이면 반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c라고 쓴 거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두 개 준 거야, 식을. 첫 번째, 거기다가 2 넣어봐 라고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fx식을 한번 다시 한번 저 3을 넘겨서 써볼까? kx 제곱 마이너스 8kx 플러스 kc 더하기 3이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내가 물어볼게.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모르거든? 근데 나 조건에서 갑자기 최대값을 알려줬어. 그럼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면 최대값이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라는 거야.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은 여기서 K값이 음수라는 조건을 알고 얘가 요렇게 갔는데 바로 꼭지점에서 최대값 뭐를 갖는다? 15를 갖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제가 요렇게 식을 찾으려면 얘를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완전제곱식 만들어 볼게. 완전제곱식 만들면 K로 묶고 완전제곱식 만들고 16K 없애야 되고 저 뒤에 KC 더하기 3이 나와요. 그럼 결국엔 선생님, 얘가 4가 됐을 때 최대값 15를 가지니까 이만큼을 15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15야. 근데 모르는 문자 두 개잖아요. 하나 더 나와야죠. 그게 바로 첫 번째 F2가 10이다라는 거야. 그럼 2를 한번 넣어보면 2 넣어볼게. 4K 마이너스 16K 플러스 KC 더하기 3은 10. 따라서 여기서 KC가 나오는 거야. KC는 자 마이너스 12K인데 넘어가니까 12K 플러스 3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7. 이게 바로 여기로 들어가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6K KC 대신에 12K 더하기 7 더하기 3이 15니까 넘어가서 16K는 10, 22 넘어가면 끝나네. 7 나오네. K가 이렇게 더럽네. 그럼 K는 16분의 7이더라 라는 거야. 내가 계산 실수를 안 했다면. 이렇게 더러워요, 여러분들? 모르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두 실근의 곱을 찾아달래. 그래서 두 실근의 곱이면 어차피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요것분의 요거 하면 되거든. 어? 뭐야? 그럼 틀렸어. 어디서 실수했니? 어디야? 저런, 그렇지. 고마워. 여기가 12K였어. 마이너스 4K네. 오, 그럼 딱 나온다. 마이너스 5. 그럼 K가 진짜 음수 나오. 자, 이것도 뭔가 숫자가 더럽지만.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fx의 두근의 곱이니까 K분의 요거다. 자, K는 마이너스 4분의 5. KC는 여기다 넣으면 돼. 마이너스 4분의 5를. 그럼 마 3, 마 15. 마 15에다 7 빼니까 마 8. 마 8 더하니까 마 5. 답은 깔끔하게 나오네. 답 맞나 꼭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또 질문이야. 답은 4. 틀리면 말해야 돼. 다시 풀어야 돼. 7번 동가요, 혹시? 57번? 오케이, 갈게요. 57번. 자, 57번 가볼게. 자, 2차 함수 그래프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fx가 조금 더럽죠? 근데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2차 함수 개념이 머릿속에 꽉 잡혀 있으면 나 조건 때문에 쉬워지죠. 선생님, 얘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근데 범위를 안 줬어요. 그럼 모든 실수인데 최소값을 알려줬으니까 무조건 어디서 가져요? 축에서 가져요. 그럼 지금 얜 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무조건 나왔어요. 그럼 얘를 완전제곱식 만들면 x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이 1차 계수는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플러스 2x라고.
그래야 쟤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이제 그럼 가조건 끝났어. 가조건 끝났고 이제 나조건을 봤더니 나조건의 저 fx랑 누가 cx가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우리는 한 점, 교점이 하나니까 두 식을 같다고 뒀어. 그 다음 반대쪽으로 넘겼어. 묶어볼게. 2-c의 x 마이너스 b-7의 제곱은 0이라. 근데 결국 교점이 하나라는 건 x축과의 교점도 하나고 중근을 갖는다랑 똑같은 거니까 요 놈의 판별식이 0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짝수 공식 말고 그냥 판별식 공식 쓰면 마이너스 4ac 플러스 4의 b-7의 제곱은 0이다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 지구상에서 어떤 수를 제곱하고 어떤 수를 제곱해서 더하면 0 되려면 제곱하면 0 아니면 양수밖에 없거든. 근데 더했더니 0이래. 그럼 뭐밖에 없어? 00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C는 자동적으로 뭐? 2. B는 자동적으로 뭐? 7이 될 수. 문제가 뭘 찾아달래? A, B, C 좀 다 더해줘. 아까 A가 혹시 앞에 부호가 음수인가요? 아니네. 이네. 끝났네. 자, 다음 또 질문. 답은 11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 자, 58, 60 61, 64 65, 67 68, 70 뭐야 70번 왜? 70번 한번 가볼까? 중요하죠 70번. 얘들아 70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저 뒤에 가면 아마 또 질문하는 문제가 있고 저는 70번이 어떻게 보면 학교 시험에서 나왔으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총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두 가지인지 보여줄게.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 70번을 잘 질문했거든요. 70번은 어떤 유형이냐면 범위가 고정되어 있어요. 범위는 고정. 근데 축이 이동해요. 그럼 딱 봐도 두 번째 유형은 뻔하겠죠. 범위가 이동하고 축이 고정돼 있어요. 선생님 그럼 범위도 움직이고 축도 이동합니다. 이러면은 극상이고요. 못 내요 문제에서. 이거는 답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진짜 답이 수천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요. 아마 제가 70번이랑 뭐를 비유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셨나? 저 뒤에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했는데 잠깐만 어딨지? 여기. 잠깐만. 70번. 너네 69번이랑 상대적이네요. 69번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69번이랑 70번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뭐냐면 69번은 범위가 이동하고 있고요. 축이 고정되어 있어요. 69번은 범위가 이동하고 축이 고정이다라는 거야. 선생님은 어떤 거를 더 난이도를 낮은 걸로 보십니까? 라고 하면 얘를 더 낮은 걸로 봐요. 범위가 이동하는 게 훨씬 나아요. 축 이동하는 게 좀 더 귀찮고요. 자, 그럼 일단 70번 질문 나왔으니까 70번부터 가볼게.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자, 좌표평면을 나타내면 범위가 70번은 0부터 2로 고정돼 있어요. 0부터 2라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2차 함수를 보시면요.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만들면 fx가 x-2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p 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는 벌써 축이 2p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입니다. 1번. 여기가 2p.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그려드릴게요. 두 번째 것도 범위는 0부터 2까지라고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엔 축이 여기 와 있어요. 여기가 2p예요.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는 똑같이 축이 0하고 2로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엔 축이 이쪽에 가 있는 거죠. (2p입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이
저 2P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하면 주어진 범위 안에 이 꼭지점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예요. 없어. 근데 왼쪽으로 벗어났을 때 그 사이에 들어와. 없어. 근데 오른쪽으로 벗어났어 라는 거야. 근데 그 도대체 왜 얘를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까? 라면 얘들아, 이 노란색 사이에 들어온 것만 살릴 거야. 그 말 뜻은 얘는 여기만 살아남아. 얘는 여기가 살아남아. 얘는 여기가 살아남아. 그럼 지금 뭐냐면 살아남는 그래프 빼놓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전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데 지우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게 어떻게 여기만 살아남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 볼게. 근데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 요 살아남은 그래프 중에서는 누구 넣었을 때가 최소예요? 0. 누구 넣었을 때가 최대예요? 이겠죠. 반대로 요럴 때는요. 누가 최소값 가져요? 꼭지점. 누가 최대값 가져요? 0 아니면 2 중에 하나요. 요럴 땐 누가 최소값 가져요? 2 넣었을 때. 누가 최대값 가져요? 0 가졌을 때. 즉 최대 최소가 어느 범위에 따라서 누가 갖냐가 다 달라요.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최소값을 GP라고 하자라고 했어. 그럼 물어볼게. 요렇게 되면 최소값은 누구 넣었을 때죠? 0 넣었을 때죠. 그럼 0 넣으면 뭐 나와요? 자, 여기다 0 넣었어. 4P제곱 빼기 4P제곱 나와요. 그럼 여기서 GP가 뭐 나오냐면 0 나와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다시 한 번 더. 요 그림에서는 0 넣었을 때가 최소값 나옵니다. 그래서 0을 진짜 넣어봤더니 0 넣으면 0 나오잖아요. 0. 4P제곱 빼기 4P제곱. 그 최소값은 0이거든요. 근데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P가 0보다 작다는 전제하에 하니까 P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근데 GP가 0 나왔고 최소값은 0 넣었을 때입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얘 버리시면 돼요. 문제가 뭘 찾아달랬지? 그때 마이너스 2분의 1 찾아달래. 근데 얘들아 잘 봐. 이건 P가 0보다 작다는데 내가 그거 궁금한 게 아니라 문제가 G 뭐 구해달래?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들아 G 마이너스 1은 P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지. P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그림이네? 그치? 그때는 그럼 최소값 뭐 나온다? 0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래서 G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다시 한 번 더. P가 0보다 작을 때는 최소값이 0이야. 근데 이 P 값에다 0 넣으면 말은 안 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건 G 마이너스 1 값 구해달라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요 범위에 있잖아.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G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 가세요? 자, 두 번째 요렇게 됐어. 그럼 P 값은 양쪽을 2로 나누면 0부터 2분의 1 사이야. 요럴 때는 어디서 최소값 갖죠? 꼭지점에서 누구 가져요? 마이너스 4P제곱 가져요. 그래서 이럴 땐 GP가 마이너스 4P제곱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찾아달랬어? G 2분의 1 찾아달라 그랬거든? 딱 여기 있네. 0과 2 사이에. 그럼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1이네. 얘가 두 번째 답이 되겠지. 그럼 얘는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답 3번이겠죠. 근데 저라면 이걸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전 그 뒤에 하나 더 더할 거예요. 뭐? G3 값 구해줘. G2 값 구해줘. 왜? 여기서 이 P가 2보다 클 때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야. 즉 P가 1보다 크면.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G2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선생님 요럴 때는 최소값을 누구 넣었을 때야? 아까 여기가 2였거든? 2 넣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넣는 거지. 그럼 2 넣으면 우리 그 완전 제곱식 안 만든 식이라 넣을게. 4-8P 나오거든요. 4-8P. 근데 여기다가 이제 2 넣으면 되니까 4-16해서 마이너스 12도 사실은 요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얘 두 개만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라면 학교 시험에 낼 거예요. 저라면 범위가 고정된 상태에서 축을 이동시킬 거예요. 이거 현재 대수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대수에서도 이거 똑같이 나오거든요. 지수 방부등식이랑 로그 방부등식에 요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2학년 애들도 허덕이고 있어요. 왜냐면 1학년 때 여기 가장 어려워했거든. 그리고 반대 69번은 범위 이동 축 고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 넘어가도 돼요? 70번까지? 넌 69번, 68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넘어갈게요. 71번부터 73번. 71번이요? 얘들아, 이거 71번은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많이 질문 받아서
여기는 다시 개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71번 봐볼게. 애들이 공통인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잘 구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 자, 가볼게. 우리가 일단 공통인수의 최대 최소 구하면 일단 치환이 첫 번째야. 근데 내가 고3 때까지 기억하랬죠. 치환하면 범위가 변경돼야 돼요. 범위가 바뀐다. 내가 왜 고3 때까지 기억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미적분 2까지 있잖아요. 치환이란 치환은 다 하실 거예요. 대수가정 가면 지수로그 함수도 치환할 거고요. 지수로그 방부등식 가면 치환이 거의 99% 사용되고요. 특히 미적분 2 가면 뭐 배우냐면 삼각치환까지 배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치환할 때 막 요런 이쁜 식을 치환했죠. T야라고. 근데 나중에 미적분 2 이과생들은 가면 나중에 가면 전혀 상관없는 뭐 예를 들면 뭐 AX 제곱을 갑자기 T 탄젠트 세타로 치환도 해요. 이걸 우리가 일명 삼각치환이라고 해요. 치환을 이쁜 수로 하는 게 아니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치환한다. 그래서 삼각치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과생들만 배울 거니까 뭐 자기가 문과 계열이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아무튼 그럼 고3 때까지 수학에서 치환이라는 걸 하면 범위가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발예가 없어요. 범위가 안 바뀌는 치환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71번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치환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할 거예요. 누구라고? 뭐 우리 일단 이걸 k라고 치환해 볼게. 그러면 그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 y는 마이너스 2, 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거기다 플러스 12k, 뒤에 k가 있어. a로 바꿀게. 그리고 뒤에 12a, 그리고 뒤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범위를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범위 안 쓰고 넘어가는 친구도 많아요. 여기 범위 쓰셔야 돼요. 여기에 무슨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 너 뭐를 치환했어? 저 a요. 그럼 a에 관한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a에 관한 범위를 어떻게 찾아요? 바로 요 식에서 요 x의 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보자 이거야. 자, 쟤를 한 번 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식은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이거 F반 정도면 제 말을 거의 다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문제에서 X범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럼 기본값은 뭐라 그랬어? 모든 실수.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주황색 식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어때요? 크죠? 근데 우리가 얘를 A로 놨으니까 결국엔 이 2차 함수는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바로 여기에 무슨 범위가 나와?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새로운 범위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끝났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최대 최소 찾으면 돼. 이 위에 거 다 까먹으세요. 위에 거 이제 다 있고요. 이제 이거 찾으면 정답이야. 전개해 볼게.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12 없어지죠. 마이너스 18. 18이니까 마이너스 34 플러스 K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벌써 고맙게도요. 벌써 완전제곱 형태가 됐어요. 이거 가끔 완전제곱식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거 완전제곱식입니다. 여러분 1차항이 없으면 이미 완전제곱식이 끝난 거예요. 그럼 얘는 벌써 축이 뭐로 고정됐고 0으로 고정됐고 위로 볼록이 된 거죠. 그리고 꼭지점이 K-34가 나온 거예요. 근데 범위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여기서 바로 최대값 찾아달라는 거야. 어디서 가죠? 꼭지점에서. 그게 몇이다 문제에서 6일 때라는 거야. 그럼 K는 자동적으로 40이 되겠죠. 끝.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일명 내가 요걸 또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 너 최대 최소 몇 번 찾았어? 2번 찾은 듯한 느낌이 들면 정상이에요. 여기서 한 번 찾았고 여기서 한 번 찾았어요. 근데 처음에 찾은 최대 최소는 범위로 사용하고요. 마지막에 찾은 최대 최소가 정식 최대 최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혹시 72, 73번 중에서는 있어요? 70. 근데 72번, 근데 이게 둘 다 중요하긴 하거든? 근데 애들 실수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졸라 많아요. 72번은 어디서 실수가 많냐면요. A 값을, 알파 값을요, 엉뚱한 걸 체크해 와요.
그리고 73번은 범위를 못 찾아요. 자, 그럼 한번 손 들어볼게. 72번 해달라 손. 한놈 두식이 석삼 3마리. 73번은 해달라 손. 한놈 두식이. 그럼 석삼이 더 나으니까 72번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질문. 줄면 안 돼요. 어제 엠바는 떨어지기 싫다고 아주 그냥 어떤 방식으로도 깨서 공부를 하더라고. 어떤 친구는 맨날 졸다가 어제는 안 졸았다고 자기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랬던 친구도 있어요. 자, 72번 가볼게. 자, 일단은 전 치환할게요. 누구를?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를요. 누구라고? a라고. 그럼 불러볼게. y는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a 플러스 1, 그 다음에 저 뒤에 플러스 5. 그럼 여기서 범위 쓰셔야 돼요. 여기서 범위 쓸 건데 너 뭐를 치환했니? 저 얘요. 걔 완전 제곱식 만들어봐. 그럼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에요, 선생님. 근데요, x값 범위 안 줬어요. 그럼 모든 실수.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요? 항상 커요. 그래서 여기에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자, 얘를 다시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게. 9, 5.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 5를 가졌어.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만 살아남은 거야. 얘한테 최대값 물어보겠니? 말이 안 되지. 계속 커지는데 어떻게 최대값 물어봐. 그럼 최소값을 어디서 가졌어요? 마이너스 1에서. 그래서 애들이 다 뭐라고 써오냐? 이렇게 써와요. 마이너스 1 넣어서 6. 그래서 둘이 더해놨나 문제가 5. 답은 2번 체크해놓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여 중에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죠. 이건 맞았어요. 정답. 근데 얘가 틀렸어요. 왜일까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x가 알파일 때예요. 근데 내가 찾은 요 알파는 t 값이에요. t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찾은 거지 나는 x 값일 때 찾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t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너 뭐가 t가 아니지 미안. 저기선 a 값이지. 우리 a로 치환했으니까. a 값이 마이너스인데 너 뭐를 a라고 놨니? 저 얘요. 얘가 마이너스 1 될 때니까 넘겨서 완전 제곱 형태 나오니까 바로 x값은 1일 때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알파다. 그래서 정답은 7이 되네. 가끔 모두 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 저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럼 여기서 x값이 2개 나오면 어떡해요? 이것도 걱정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봐요. 요게 맞아요.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서 완전 제곱 형태가 됐으니까 망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아직 내신에서는요. 요 식이 다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x값은 하나밖에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난이도를 올리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2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럼 x값이 2개 나오면 어떡하죠? 그럼 문제에서 조건을 줬을 거야. x가 뭐보다 크다라고. 자, 다음 또. 쓰면 74, 76, 70. 근데 나 궁금한 게 74, 76을 풀고 75번이 질문이에요? 근데 4번은 풀었어요? 4번은 풀었어. 신기하네. 4번하고 5번은 쌍둥이 문제인데. 자, 가볼게. 75번. 자, 75번 보시면요. 자,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일단 실수 XYZ인데 2차 있죠. 그럼 이건 방법 없습니다. 진짜 다 완전 제곱식 만드세요. X끼리 완전 제곱식. 됐죠? Y끼리 완전 제곱식. 그리고 Z끼리 조심하세요. 3으로 묶은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상수가 중요하거든요. 상수 만들어 볼게. 1 더하기 4, 5 더하기 3, 8. 근데 나는 13이 되고 싶으니까 5를 더할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제 물어볼게. 5라는 숫자를 내가 갖고 있었어. 근데 거기다가 어떤 수를 제곱하고 어떤 수를 제곱하고 어떤 수를 제곱해서 다 더할 거래. 그럼 얘들아, 아까도 말했지만 제곱하면 무슨 수 아닌 무슨 수지? 0 아니면 양수거든.
근데 내가 가진 숫자에다가 0 아니면 양수를 더하면 점점 내 숫자는 어떻게 돼? 커질 수밖에 없지. 근데 난 더 이상 커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문제가 최소값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커지고 싶지 않으면 얘네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어. 그럼 얘네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건 얘네들은 모듈이 다 뭐였으면 좋겠어? 0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강제로 x는 1, y는 마이너스 2, z는 마이너스 1이면 0, 0, 0. 나는 남 도움 없이 그냥 5로 마무리하면 되겠지. 끝났네. 그럼 답은 5가 되겠지. 자, 다음 또 질문. 없으면 77, 79. 그렇죠. 79번 질문하셔야죠. 79번을 안 하는 건, 이거를 풀었으면 전 그래도 칭찬할게요. 질문 안 하고 혼자 풀었다는 거, 79번. 왜냐면 애들이 이거 답을 이상한 거 써와요. 제가 이상한 답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모르는 문자에 비해 식이 적을 때 우리 어떻게 풀자 그랬지? 한 문자로 바꾸자 그랬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을 y는으로 한번 고쳐볼게. y는 3-x로 고쳐서 두 번째 식에다 넣을게요. 그럼 2x제곱 더하기 y 대신에 3-x를 제곱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나와. 그래서 애들이 다 이거를 선생님 저를 뭘로 보시고 저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요. 그래서 꼭지점이 1,6이고요. 문제에서 y가 x가 0보다 크대요. 0은 여기 있으니까 최소값은 6입니다. 6이고 갑자기 왜? 최소값은 구했는데 최대값이 안 나와. 이 그래프가 무한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그래 0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0을 여기라고 잡으면 최소값은 뭔가 꼭지점이 될 것 같아서 6을 최소값 잡았는데 구간이 안 닫혀요. 구간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얘 무한히 커지니까 최대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멍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y 대신에 3-x를 넣었죠. 근데 너네 눈에는 y가 거기에만 있니? 여기에만? 그 앞에 범위에도 있지 않아요?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고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왜 여기다 넣을 생각은 안 하냐 이거지. 얘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얘는 3-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x는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요 놈의 범위더라 라는 거지. 이 범위를 이렇게 숨겨놔요. 그래서 이 문제가 0부터 3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은 땡큐베리 감사 진짜 꼭지점이었네. 그래서 최소값은 6. 최대값은 당연히 3 넣었을 때니까 4, 12, 18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최대 최소 더하래. 답은 24. 답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모르는 문자가 하나인데 식은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다 똑같은 식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다음 또 80, 82 80 1번, 2번. 야, 근데 81번 한번 손 들어봐.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려도 될까요? 81번 개인적으로 해줄게. 82번 한번 손 들어봐. 이건 할게요. 저 질문 끝나야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끝날 때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세요. 왜냐면 오늘 뒷타임에는 할 거 정해져 있어요. 요거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할 거는 모의고사 할 거여서. 자, 82번 볼게. 위에 거 다 읽지 마세요. 뭐 신제품이 나오고 나발이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밑에 보면 100만 원으로 하면 600만 원이 풀린대. 내가 100만 원에 팔면 무려 600대가 판대요. 근데 사람들이 100만 원이 비싼가 봐. 그래서 내가 좀 깎아주기로 했어. 얼만큼 깎아준대? 1만 원씩 이하한대. 그럼 얘들아, 만 원씩 이하한다는 건 한 번 깎아줄 거면 만 원, 두 번 깎아줄 거면 2만 원, 세 번 깎아줄 거면 3만 원, X번 깎아줄 거면 X만 원이니까 내가 100만 원에서 X만 원을 깎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넣으면 1만 원, 2 넣으면 2만 원, 3 넣으면 3만 원이야. 근데 얘들아,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써? 나 더 살래 라고 말할 거야. 몇 대씩 판대? 10대씩 더 판대. 그럼 잘 봐. 만 원 깎아주면 10대 더 팔리고 2만 원 깎아주면 20대가 더 팔려요. 그럼 결국엔 X만 원 깎아주면 몇 대가 더 팔려요? 20X대가 더 팔리겠지. 그래서 600 플러스 20X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자, 안 깎을래? 0, 0, 600대 팔어 100만 원씩.
10,000원만 깎아주자. 1 넣었어. 10,000원 깎았더니 잠깐만 10대씩 그랬지? 10x 10,000원 깎아줬더니 10대 더 팔려. 20,000원 깎아줬더니 20대 더 팔려. 30,000원 깎으면 30대 더 팔리네. 오케이. 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판매해서 번 돈은 결국 몇 대 팔았어? 얼마에? 이게 바로 판매 금액인 거야. 내가 번 돈인 거지. 이거에 무슨 값 찾아달래? 최대값 찾아달래. 그럼 결국 이건 x에 관한 2차식이네. 그럼 요거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정답이 되겠지. 그리고 얘들아, 이거 편법인데 편법이거든? 이거 알려줄게. 편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편한 방법이라고 표현할게. 편법을. 뭐냐면 이거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 자신 있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시험은 맞아야 되는데 있어야지. 근데 다만 남들보다 좀 시간을 빨리 쓰고 싶지. 그것만 알려줄게.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얘 최고 차항계수 양수야 음수야? 민기야? 음수지. 그럼 얘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그럼 최대값 무조건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어? 꼭지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전개해서 뭐로 만들지?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지. 근데 선생님 저는 걔네들보다 1초가 아니라 5초 정도 더 빨리 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거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x축과의 교점이 뭐 나와? 얘가 0 되는 값이 누구랑 누구야? 100이랑 마이너스 60 아니야? 맞아? 여기가 100 넣으면 0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0 넣으면 0 되지. 얘와 얘의 중간값이 답이에요. 100 더하기 60을 마이너스 6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봐. 그럼 얘와 나 뭐 나오지? 20 나오지. 20이 정답이에요. 20대 팔면 돼. 20만 원 깎아주면 돼요. 문제가 뭘 찾아달래? 한 대당 가격이래. 얘들아, 내가 찾은 20만 원이 정답이 아니야. 20만 원 깎으란 소리야. 그럼 100만 원에서 20만 원 깎으면 얼마? 80만 원에 팔면 돼. 답 4번이야.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 이거 실제로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세요. 80 나와요. 자, 다음 또. 8386. 80. 3번. 에이, 진짜. 80. 오케이. 83. 85는 조금 쉬운데 83번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 힘들지 마세요. 힘든 거 아는데 힘들면 안 돼. 예빈아 벌써 눈이 또 감기기 시작하네. 얘들아 좀 잠 깨는 방법 알려줄게. 여기 손 있지? 여기 툭 튀어나온대. 여기 손 툭 튀어나온 데 있지? 요거끼리 부딪히면 잠 깬대. 자, 이렇게 해봐봐. 진짜로 잠 깬대. 해봐봐. 해보고 말해봐. 이거 진짜 잠 깬대. 계속 세게 치면은 잠이 깬대요. 그래서 N반 애들 맨날 치고 있어요. 졸라 졸릴 때. 진짜 잠 깨요. 계속 쳐보세요. 자, 83번에 볼게. 얘들아. 이 분필이 실제로 72개에 10,000원이거든. 요 분필이. 그럼 나는 10,000원에 샀겠지? 그치? 72개를. 근데 이거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0원을 다 번 거야? 이걸 팔았을 때? 아니지. 왜? 이거 만들려면 이거 뭐 분필 이거 재료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 이윤이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내가 판 돈에서 생산 비용을 어때야 돼? 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익, 다른 말로 말하면 이윤이지. 이윤이라는 건 판매 금액에서 바로 생산 비용을 뺐을 때가 바로 우리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선생님이 사실은 나중에 그 썰도 해줄게. 선생님 옛날에 사업을 한번 했었거든. 선생님 2가지 사업을 했어요. 치킨 기계를 팔아봤고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한때 운동에 빠져갖고 선생님이 또 운동 쇼핑몰을 한번 운영해봤었어요. 선생님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이제 그땐 야무진 꿈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제2의 잭시믹스를 만들겠다. 안다르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었지만 개쪽망하고 이제 폐업을 했는데 아무튼 그때 내가 10,000원에 팔았던 레깅스가 있었어. 근데 그게 실제로 선생님이 사온 게 한 2,000원밖에 안 됐거든. 근데 10,000원에 팔은 거지. 그럼 내가 10,000원에 팔면 그걸 사오는데 2,000원 들었으니까 내 이윤은 8,000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83번도 똑같아. 여기서 원자재라는 게 뭐냐면
그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품을 우리가 그냥 사회에선 원자재라고 불러. 자, A 회사에서 B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서 판매하나 봐. 그랬더니 그 A 회사는 어떤 판매 금액을 갖고 있냐? X-24-X가 바로 판매 금액이래. 내가 1kg 팔면 1 곱하기 23에서 23만 원, 예를 들어서 23만 원 내가 판매 금액을 벌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실제 번 돈이 아니야. 왜? 아니, 나 그거 팔려면 사와서 팔아야 되니까 나도 생산 비용이 들 거 아니야. 그 생산 비용이 얼마래? 바로 1톤에 10만 원이래. 근데 얘들아, 나 물어볼 거 있어. 1톤이면 몇 킬로야?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건 문제 시작이 안 되는데. 1톤이 1000킬로야? 10만 원이래. 일십, 백, 천만, 10만. 이렇게. 그럼 얘들아, 1kg에 얼마야? 공 3개 지우면 돼. 그럼 얼마? 100원에 난 사온다는 거 생각하면 돼. 이해 가십니까? 아, 맞나? 일십, 백, 천만, 10만 원 맞잖아. 그리고 1kg당은 1000으로 나누면 되니까 공 3개 지우니까 100원에 사온다는 거야. 자, 물어볼게. 자, 간다. 나는 1kg에 10,000원에 팔아. 근데 1톤에 10만 원 하는데 이윤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나 이만큼 벌었어. 이만큼 벌었어. 근데 나 이거 사오려면 얼만큼 돈이 들어?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1kg에 10,000원이야. 자, 1kg에 물건을 사올 때 내가 이건 판매 금액이고 내가 사올 때는 1kg에 100원에 사와. 그럼 딱 몇 배 차이나? 100배 차이 나지 않아?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나는 이만큼 벌었지만 내가 생산하려면 얼만큼 벌어야 된다? 바로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아까 X라 그랬지. 그럼 몇 X라고 써주면 돼? 자, 10X라고 써주면 되지 않을까? 좀 어렵나? 이 문장이 83번. 얘들아, 다시 이거 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지? 없는데 쉽게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X톤을 사오면은 Y는 이 X 곱하기 24-X가 내가 판 돈이야. 근데 내가 X톤을 퍼온다는 거 10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X 아니야? 그럼 이걸 키로 단위로 하지 말고 톤으로 하자. 그래, 너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 간다. X톤을 팔면 나 이만큼 판매 금액 벌었어. 근데 X톤을 사와야 되니까 10X톤만큼 돈이 드는 거지. 맞아? 그러면 그걸 뺀 게 내가 실질적인 이윤이더라 라는 거지. 그럼 결국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4X의 최대값 찾으면 정답이니까 그래,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럼 나는 7톤을 사와야 이윤이 최대 49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7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지. 자, 다음 또 80. 다른 사람 지금 모르겠어. 85번 한번 손 들어봐. 있다. 근데 얘들아, 나 이거 말로 해도 돼? 자, 물어볼게. 왜냐면 너네들이라면 말로 해도 이해할 것 같아. 지금 3명밖에 없어서. 자, 이렇게 사각형 가운데 있잖아. 색칠된 거. 요거의 X좌표 좀 말해줘. 요쪽 양쪽 끝. 양쪽 끝 X좌표가 A, B의 X좌표랑 B, C, D의 X좌표니까 뭐랑 뭐지? A랑? 그럼 가로 길이는 몇 A로 끝? 그렇지. 근데 이제 애들이 높이를 많이 틀려요. 그럼 미루야, B좌표의 Y좌표가 뭐 나와? B좌표의 Y좌표.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좌표의 Y좌표는 뭐가 나와? A제곱 마이너스 7이 나오겠지. 그럼 이 둘이 뺀 게 결국 뭐가 되겠어? 높이가 되겠지. 그 요 둘이 빼면 돼. 그 대신 여기서 여기 빼셔야 돼요. 얘가 더 높으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2가 높이가 되겠네. 가로 세로 끝. 아, 근데 얘들아, 이거 왜 넓이가 아니었어? 어쩐지.
3차식이 나오면 안 되지. 둘레래. 그럼 더 쉽다. 얘 2배, 얘 2배. 그럼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정답 끝. 뭐라고? 80. 84번 한번 손 들어봐. 따로 해줄게. 자, 마지막 87, 90. 89 그리고 90, 89번 한번 손 들어봐. 89번부터 먼저 해볼게. 90번은 더 쉬워서. 자, 힘냅시다. 오늘 저 마지막 날일 수도 있잖아. 선생님하고 하는. 혜승아, 그치? 아니야? 자, 가볼게. 89번. 자, 89번 보면 요렇게 사각형이 있고 지금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거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찐따 같은 사각형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그 다음에 여기 길이. 근데 얘들아, 자, 문제 봐봐. A, B가 12래. 벌써 여기가 12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선생님, 저 여기 A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 12-A야. 자, 그리고 가로 길이는 16이래. 여기가 16이래. 근데 우리 여기서 A라고 했으니까 여기 A야. 그럼 여긴 16-A야. 그럼 반대로 여기가 A야. 여긴 12-A야. 여기가 A야. 그럼 여긴 16-A야. 모든 길이를 다 찾았어. 그래서 그 문제가 뭘 찾아다냐면 요 찐따 같은 사각형의 넓이를 찾아다녀. 얘들아,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저 사각형이 직사각형도 아니고 평행사면도 아니고 그냥 찐따예요. 그럼 못 구해요. 근데 그럼 저 넓이는 전 영원히 못 구합니까? 그건 아니고 바로 전체 사각형에서 삼각형 몇 개? 4개를 빼자 이거지. 그게 저 안에 있는 찐따 같은 사각형 아니냐. 그럼 결국 전체 사각형은 12 곱하기 16이고 선생님 이거 조심하세요. 똑같은 삼각형 아니에요. 얘네 둘은 똑같아요. 그리고 얘네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2개씩 나눠지겠죠. 그럼 결국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12-A는 2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16-A도 2개. 그래서 이게 다 사라져요. 이쁘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A에 관한 2차식 상수 빼면 최대값 끝. 그리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면 정답이죠. 얘들아 90번은 이거를 아예 말뜻을 이해 못하더라고. 이게 가운데가 잘린 건 줄 알고 생각하더라고. 이게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재미삼아 A4 용지 갖다 이렇게 상자 만들어 보잖아요. 그럼 잘 봐. 90번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긴 너네가 색종이가 있었어. 그냥 A4 용지. 근데 이거 물바지 만들려면 양쪽을 접어야지 이게 통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접는 선 이렇게 접었다는 거야. 양쪽을 이렇게. 그럼 요 접는 걸 X, 요 높이를 X. 그럼 가로 길이가 몇이었어? 폭이 20이니까 20-2X가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요거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은 거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 준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 앞에서 바라봤을 때 요 단면이 직사각형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운데다 그린 건데 애들이 가운데다 그렸더니 더 멘붕이 온 거야. 이거 뭐야? 물바지가 가운데 나눠져 있다는 거야? 뭐야? 그게 아니라 요 앞면이 직사각형이다를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요 직사각형을 가운데다 그려놔서 애들이 더 혼란스러웠나 봐. 그냥 이 넓이의 무슨 값 찾아달래? 다음에 최대가 될 때. 그럼 결국 이 넓이에 구해달라는 거니까 20-2x에다가 x 곱하면 넓이겠지. 그리고 얘 완전 제곱식 만들면 정답이겠지. 그래서 문제가 그때 높이 5 이렇게 되겠지. 답은 3번이 정답이겠지. 자, 여러분 질문 안 했지만 서운한 거, 섭섭한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맞은 건데 진짜 옳게 풀었을까라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아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질문을 다 하긴 했는데 안 한 것 중에서 좀 놀란 거 아까 69번 물론 그거랑 쌍둥이 문제 68번 요 2개 질문 안 해서 조금 놀랬어요. 저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 60번 했나요? 60번도 좀 놀랍고요. 59번 실수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59번. 59번 실수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실수한다? 고식 맨 앞에 뭐라고 나오지? 0이 아닌 이라고 나오면 분자가 0 되는 거 빼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겠죠. 요것도 좀 신기하고 질문 안 한 게. 그 다음에 또 53번 같은 문제. 53번은 너무 유명한 문제인데 그래도 질문 안 하신 게 조금 놀랍고. 그 다음에 제가 절대값은 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요것도 37번도 조금 놀라워요. 37번 저랑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지 않도록 자연수 개수 찾는 거. 그 다음에 28번도 좀 질문 안 해서 좀 놀랬어요. 다른 반들은 질문했는데. 그리고 18번 질문 안 한 것도 조금 놀랍고 18번에는 기억, 니은, 디귿이 뭘 의미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기억은 도대체 b제곱 마이너스 4c가 뭘 뜻하지? 왜 니은은 갑자기 더러운 식이 나왔지? 디귿은 갑자기 왜 합과 곱이 어떻게 나온 거지? 라는 거. 그리고 12번 아까 질문했던 건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끝났어요.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